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종잡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수혜 기대감이 신재생 에너지로도 번집니다. 머스크 회사의 대표단이 중국 태양광 업체를 방문했고요. 어제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ESS 확장 밸류체인 수혜 기대로 폭발적인 시세를 냈죠. 블룸에너지 시대, 지금 주목할 쪽은 어느 곳인가요? 네, AI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수혜 섹터가 거론되는데 주목할 만한 이제 에너지 수요 폭발에 따른 곳으로 바로 블룸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투자처는 어디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내일 새벽에 블룸 에너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 실적에서 요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실적 중요하지만 다음번에 가이던스를 얼마나 이제 공격적으로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력 공급 이슈로 우리가 원전, 그다음에 뭐 LNG라든지 석탄 발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긴 하나 이들을 짓는 데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연료전지 같은 이런 온사이트 발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블룸에너지가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영향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는다면 오히려 지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할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시장의 상황 때문에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관련주를 좀 접근해보기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확 띄워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된 쪽이었는데 어제 뭐 굉장히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도 좋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주요 밸류체인들의 흐름이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워낙 소외돼 있었고요. 빈집이었습니다. 네. 근데 유동성이 요즘 워낙 좋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머스크의 태양광 관련된 중국 이슈가 나오니까 네. 순식간에 그 무거운 한화솔루션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트레이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진행이 저는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신재생 쪽의 태양광 쪽은 미국이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지금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각 가구당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괜찮은 그러한 그림이고 만약에 이 흐름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려면요. 하반기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진다면 이제 민주당의 친환경 쪽의 색깔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되면 아마도 이제 새로운 이제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모멘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반기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까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 엠페이지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했던 한화솔루션 오늘 실적 나왔는데 적자 지속입니다. 실적 때문인지 지금 또 주가도 변동성 나타내고 있고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신재생 에너지주 시세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직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정적인 시세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바라보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적보다 지금 먼저 선행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지금 선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 쪽으로 뭔가 중요한 공장들을 좀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용인에 짓는 게 맞냐,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 쪽으로 갔을 때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에너지를
신재생 쪽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쪽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자체 중심으로 원래는 이제 거리를 이렇게 두 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설치량을 지금보다 2배, 3배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부 정책도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곁에 태양광이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보다 더 선행되는 것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 좀 더 피부로 가까이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 주셨으니까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일 갈등 여파 속에 맞이하는 춘절, 25만 유커의 방한이 전망됩니다. 춘절이 임박한 만큼 2월 소비주의 주가 상승도 기대되는데요. 게다가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 소식도 전해지네요. 소비주 폭등 올까요? 네, 다가오는 중국의 춘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일본보다는 한국을 많이 찾을 것이다. 반사수의 기대감도 있고요. 25만 명이 온다라고 합니다. 2월 소비주의 주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생각보다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움직이던 테크 섹터가 쉬고요. 오히려 소비주들 쪽, 소비재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콜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가 움직임들이 괜찮았는데, 우리도 최근에 의외로 유통주들 한번 보시면요. 신세계부터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종목들이 꽤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객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자산의 이 부의 효과로 인해서 씀씀이가 과거보다는 약간씩 좀 커지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여의도 북의 상가를 가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네,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소비주들이 꼭 중국 관광이 아니더라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정도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중국 춘절이라는 큰 이벤트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주식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 여러 면에 있어서 소비에 대한 또 활성화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비 섹터 안에는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뭐 화장품, 카지노, 여행, 항공, 유통, 호텔 등등 정말 많잖아요. 지금 노려볼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앵커님하고 이 방송할 때 뭐 처음부터 호텔 네. 이야기를 많이 너무 좀 자주 했었어요.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오셔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어디에 소비를 할지는 사실은 뭐 딱 찍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이야기했던 스토리가 잠은 자야 되는데 호텔이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객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한 이 호텔 노출도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뭐 GSP&L이라든지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래서 저는 뭐 유망주에 네. 호텔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뭐 아직까지도 좀 가치가 좀 싼,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그런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호텔 쪽은 괜찮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왔을 때 세금 관련해서 환급해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여전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호텔 그냥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DL이라고 있습니다. 네. DL. DL은 우리가 여의도에도 있고 저희 공덕역 쪽에 가면 네. 글래드 호텔을 운영하고 아, 있는 대표적인 네. 회사가 DL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PBR이 0.2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본업이 화학 쪽이기 때문에 약간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래드 호텔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도 있는 글래드 호텔 얘기 주셨는데 DL이라는 곳도 지금 주가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싸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호텔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블룸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주제 소비주였습니다. 오늘의 토픽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뭐 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소비주 쪽을 소비주. 말씀을 드려보면 글로벌 텍스 프리가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쵸? 작년에.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다른 소비주들 대비해서 주가가 이미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면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위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4,000원에서 지금 4,5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좀 고개를 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소비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환급 관련된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만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전고점이 한 6,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는 이번에 인바운드 관광객들 들어온다라는 분위기가 2월 달에 확 올라왔을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있는 대표적인 소비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있을까요? 괜찮으면 네. 앞에 제가 그 에너지 관련해서도 예. 괜찮게 보는 거를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일단 오늘의 토픽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모멘텀 바탕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아쉬워서 블룸 에너지 관련해서도 한 종목 네. 주신다고요? 지금 블룸 에너지 관련해서 국내에 블룸 에너지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예. 기업이 대표적으로 비나텍이라든지 네. 최근에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아모센스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두산 퓨어셀이라는 회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두산 퓨어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아직도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SOFC라고 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이 지금 주력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의 연료 전지는 이 두산 퓨어셀은 원래 주력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데 이쪽으로 이제 변화를 살짝씩 주려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블룸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내일 새벽에 잘 나온다라면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비나텍이라든지 아모센스 그다음에 코세스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할 수 있겠지만 두산 퓨어셀도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로 갈 때 SOFC라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두산 퓨어셀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약간 좀 뭐 당연히 숫자가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블룸 에너지가 뭐 괜찮은 모멘텀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 쪽에서는 이 두산 퓨어셀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산 퓨어셀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AS도 한 종목 받아봐야겠죠. 앞서 호텔 관련주를 정말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11월 20일에 말씀해 주셨던 GSPNL 중국 춘절 특수 기대감 있습니다. 오늘도 10%대 급등세예요.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미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라서 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부담 없는 자리이긴 한데요. 오늘 거래량도 지금 많이 좀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래량 터지는 거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양봉의 시가가 한 5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55,0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이제 막 중국 관광객분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다는 생각이고 대신에 이 55,000원을 혹시라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GSPNL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55,000원 지지라인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나란히 3%가 넘게 크게 밀리고 있죠. 코스피는 5,159선, 코스닥은 1,109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우선 외국인과 기관 거세게 합쳐서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물량 던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우선 정규장 기준으로는 5조 7천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까지 포함한다면 7조 원이 넘는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다 팔자세, 개인만이 오늘 홀로 시장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세한 전략들 잠시 후에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더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